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 반 이재명 딕텐터를 강조하면서 이 이준석뿐만 아니라 유승민과 이낙연 전 총리와의 연대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 이준석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가 이 보수 우파 진영에서 큰 거센 반발을 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 이재명 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이 나머지 사람들과 다 연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재명의 지지율이 높고 우파 진영에 있는 후보들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하면서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연횡을 합종을 하고 있고 연행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한덕수 대행까지 지금 추대하겠다.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니까 그건 굉장히 힘 빠지는 소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힘 빠지는 소리지만 거기도 대비를 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탄핵 대표 주자인 탄핵 반대파의 대표 주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김문수 장관은 이재명 대항마로서의 힘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탄핵 찬성파 잠룡들까지 다 전향적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오늘 시사저널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김문수 후보자가 밝힌 내용입니다. 김문수 전 장관은 오늘 여의도의 경선 캠프에서 시사저널과 인터뷰를 통해서 이같이 밝혔는데 앞서서 김문수 전 장관은 이준석은 물론 한덕수 대통령 본안 대행 그리고 이 무소수 후보로 출마할 경우에 범보수 단일화 의지를 내비치는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유승민과 이낙연 전 총리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반면 빅텐트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이 쉽게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번에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거명한 것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김문수 전 장관은 최근에 대선 불출마 입장을 밝힌 오세훈 서울시장도 끌어들일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이 이재명을 막는 것이 이 시대의 과제다. 이재명은 그 무지막지한 뭐라 그럴까요? 이 돌파 또는 이 추진 이런 걸 통해서 대한민국 법치, 대한민국 정체성을 파괴할지 모른다 하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범죄를 여러 가지 저질러 놓고 출마한 것도 사실상 본인이 감옥 가는 대신에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것이고 이건 뭐가 있면 또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도 지금 6월 23일 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그 시한을 보면은 633 시한을 보면은 나오게 되는데 그 전에 6월 3일 날 대선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반드시 당선돼 가지고 본인이 나머지 사법 이 재판이 올스톱 시켜버리고 그래서 본인이 지금 앞으로 기원 등등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거야말로 이재명이 영무집권하려고 한 것 아닐까 하는 의혹이 드는 대목들입니다. 김문수 장관은 오늘 반 이재명 연대의 범위에 유승민 전 의원과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포함되느냐 한 질문에 대해서 물론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고 시사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노력을 다 쏟아야 한다. 이재명 후보를 이기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어떤 독재 국가가 될지 모른다. 이미 이재명은 국회 하나만 장악했는데도 탄핵을 수십 번 하고 검수완박이다. 노란봉투법 등의 이상한 법안을 계속 시도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 하나 장악했는데도 이랬는데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주체도 없습니다. 거부권 행사 본인이 딱 갖고 있으니까. 이 사법부도 이미 장악돼 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탄핵 과정에서 보면은 그야말로 5대3, 4대4 기각된다고 했는데 연막을 펴안고 안에서 무슨 작업을 했는지 쫙 전체 8대0 저는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한 겁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이게 충격파가 굉장히 컸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문수 전 장관도 지금 하나가 돼서 이재명을 막아야 된다 하는 점에 방침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면 빅텐트 전략의 유승민과 그리고 이 이낙연 전 총리 등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강력히 촉구해온 인물들이 대거 포함된 점도 지금 아주 주목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하나 뛰어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김문수 전 장관은 이렇게 말한다. 탄핵에 찬반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에겐 반 이재명이라는 공통된 접점이 있지 않는가. 자, 한 표라도 더 결집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간 이재명 전 대표의 욕설 논란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들만 봐도 그가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우리 국민들도 잘 판단해서 심판할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탄핵 관련해서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이재명이 되면 자, 나라가 없어질 수가 있다. 나라가 통째로 사라질 수가 있다. 자, 이런 우려들. 그리고 친윤 국가가 되고 말하자면 북국가가 되고 그리고 한미일 관계가 그야말로 파탄나지 않을까 이런 오해가 있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문수 전 장관은 대선 승리를 위해서 반 이재명 연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왔는데 자 오늘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자 오늘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아침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 대선에 나와서 조금씩 표를 나눠 먹으면 이재명 후보가 쉽게 당선되는 것이다. 이 선대에 이기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노무현 전몽주 모델 그리고 DJT 김대중 김정필 모델 등의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여기 이철우 경북지사와 회동하고 난 뒤에도 자, 반 이재명 빅텐드가 필요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 반 이재명 빅텐드가 필요하다. 대선에 나와서 다 우리가 다 조금씩 이렇게 후보끼리 나눠 먹으면 저 이재명이 다 준다는 겁니다. 지금 다 합쳐도 이재명이 받고 있는 표,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갖고 있는 야당 표는 50% 넘는데 여기는 50% 되지 않고 30몇 프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결집한다 하더라도 30몇 프로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이 여론조사는 지금 이 여론조사 기관마다 지금 뭐 짜돼 있다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래서 자 이건 믿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뒤에 국민들이 웅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게 딜레마입니다.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전통적으로 보수성이 있는 지지자들이 표를 주지 않겠다고 하고 있고 그런데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도 힘을 합쳐야만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유권자는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집토끼들인데 이 집토끼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자, 이게 가장 큰 딜레마가 아닐까. 그러니까 자기 대통령만 지키지 못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대응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벌써 자기 당의 대통령을 2번이나 탄핵시켰던 이 탄핵의 주체는 바로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안에서 찬성했기 때문에 탄핵됐다. 그래서 국민들은 거센 지금 반발을 갖고 있고 그래서 윤 어게인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것도 이런 역풍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덕수 대행 출마를 두고서는 제가 지지율이 확 떠서 상대 후보를 능가하면은 그런 얘기 안 나올 텐데 답답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한 대행까지 차출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최종적인 판단은 한 대행 본인이 판단할 문제다. 자, 경선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땐 조금 맥이 빠지는 것도 사실이다. 맥이 빠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한 대행이 나와서 뭔가 새로운 분위기도 만들고 그렇다고 지금 맥 빠지는 얘기를 했음에도 곤란하고 자, 그리고 지금 탄핵에 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통 지지자들은 반대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그 빼놓고 하면은 전부 다 찻대고 펄뛰고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자, 그래서 지금 보수우파 진영의 최대 위기 사무를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김문수 전 장관 한덕수 총리 등등해서 이 주자들이 어떤 솔로몬의 지혜를 낼지 자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들의 아이디어와 그리고 대동단결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앞으로 어떻게 꾸려나갈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성창경 PD였습니다.